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타이밍의 기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가장 몸소 실천했던 인물이 도요토미인데요. 공격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그의 삶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하시바 히데요시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신분이 천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부터 출발을 했었죠. 우리가 인생의 저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사람 겁나는 거 있을까요? 전혀 겁나는 게 없죠. 이 사람의 흑수적 성공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운명을 스스로 바꾼 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이 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부서의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기록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기록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설이라든지 야사를 바탕으로 하는 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명을 바꾼 남자 히데요시의 손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금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보면 중지 있죠. 이 중지에 보면은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운명선인데 원래 2번째 마디까지만 이 선이 있다고 해요. 근데 칼로 끝까지 그었던 남자가 히데요시입니다. 운명아,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그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오다 노부나가를 만났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요. 양아버지의 학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맞고 자랐죠. 그래서 항상 가출을 했어야 됐고요. 방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바늘 장사도 하고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연명했던 남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요. 어느 날 그의 앞에 이 오와리의 다이묘죠.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행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무작정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행차 앞에 들어누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오다 노부나가도 성격이 불같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두견새의 목을 자르듯이 자를 것 같았는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절박함을 보지 않았을까요?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두게 되죠. 거두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 바로 변소직입니다. 이 변소직이부터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히데요시가 변소직을 담당하고부터 그 변소가 달라졌습니다. 샤방샤방 윤이 났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휴지 대용으로 지푸라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지푸라기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윤이 나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를 맡겨놓으면 굉장히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싹 들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소직이부터 히데요시 입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다의 신임을 점점 받기 시작하는 히데요시인데요. 오다가 한 번씩 이 집안의 하인들한테 장보기 미션을 내립니다. 이 오다의 장보기 미션은 까다롭기로 소문났는데요. 수많은 하인들이 장보기를 하는데 그다지 오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건 사오는 거 봐도 조금 허접한 거 사오고요. 돈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값에 품질은 2배로 더 좋은 물건을 사오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삼짓돈을 보태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신임을 얻게 되고 자신의 출세길도 점점 열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노지의 변 이후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에 전국 통일의 열매를 쟁취했던 인물이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하시바 히데요시였죠. 이 도요토미 성을 일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았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항상 히데요시를 이렇게 고자하루라고 불렀죠. 고자하루. 뭘까요?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대머리쥐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 또한 볼품이 없었고 외모 또한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작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일왕 밑에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일왕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백의 지위라는 곳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쇼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의 대장군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쇼군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신분이 천했기 때문이죠. 신분이 천한 사람은 쇼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백의 지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쇼군, 다른 사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쇼군직을 폐지시켜버립니다. 너희들도 못해.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협하는 다이묘 간의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도요토미였습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백이 되면서 굉장히 현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요. 역시 유능한 일처리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인정해주는 법이 바로 도수령이라는 겁니다. 도수령. 가타 나가리인데요. 이거는 뭘까요? 백성 신분의 대도권을 박탈하는 병농 분리 정책을 도수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도권이라는 것은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농민들은 칼을 차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칼을 다 반납해야 되죠. 싸우는 자, 누구만 칼을 찰 수가 있습니까? 사무라이들만 칼을 찰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은 농사에 집중해라는 뜻이죠. 싸우는 사람은 사무라이라면 충분해. 이게 바로 병농분리정책 도수령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본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바로 60 가까이 되어서 낳았던 이 아들 하나, 도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아버지 히데요시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했죠. 히데요리가 집에 없을 때에는 마치 온 집안이 텅 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구나. 내 분명히 이뤄놓으니 모든 하인들에게 엄하게 일러 성 안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매일 밤 성 전체를 2-3번씩 순찰하라. 이만큼 히데요리를 애지중지 아꼈던 인물이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음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전국의 유력한 다이묘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오대로라고 하는데요. 이 오대로와 자신의 마지막 축출이었던 히데요리의 어머니죠. 요도 도노를 옆에 놔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된 히데요리가 장성해서 일본의 통치자가 될 때까지 잘 돌봐달라라고 강국한 유언을 남기죠. 그런데 남겨진 이 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 그리고 그가 가장 아꼈던 요도 도노, 이 두 모자의 운명은 이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리더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